1장 1개 상미분 방정식. 1장에서는 이제 상미분 방정식 중에서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1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미분 방정식인데요. 이제 1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미분 방정식 도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1개, 2개, 3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니까 이제 y 프라임 형태가 하나 있다는 거죠. 또는 dx분의 dy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은 우리가 이꼴로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y 프라임과 y 프라임 하고요. y하고 x라고 하는 형태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1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먼저 1.1 이제 기본 개념과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본 개념에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의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세워서 그 결과를 물리적 또는 다른 견지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분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정식은 x 만약에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이라고 하면 이꼴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미지수를 찾는 형태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이 방정식 속에 도함수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y 프라임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이라고 하면 이꼴이니까 방정식이고요. 프라임이라고 하는 원 프라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미분 방정식 중에서 1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y의 2' 플러스 2xy 프라임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나오면 이제 y의 2'하고 y 1'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꼴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인데요. 이제 최고창의 도함수의 형태가 2'으로 나타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우리는 2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Ordin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서 주로 OD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자, 미분 방정식에 y 프라임, y에 2'이 들어가는 것도 미분 방정식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적분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때 이제 도함수라는 것도 배웠지만 편도함수라는 것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x 분의 로의 이제 제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1개가 되면 플러스 로y 분의 로z 이꼴 2가 되어도 되죠. 그러면 이제 도함수인데 편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편도 함수가 들어있지만 일단 미분 방정식이지만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ODE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이렇게 이제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제 표현을 OD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서 PD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이제 요 파셜 우리가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이제 편 도함수가 들어있는 형태를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서 상에서는 크게 이제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하고요. 자,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인 우리가 자, 공학 문제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자, 어떤 물리적 또는 이제 공학적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죠. 그래서 자, 물리나 공학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자, 수학적인 형태의 모델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거든요. 자,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어주고 수학적 모델링이니까 수학적 어미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우리는 자, 풀이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이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자, 물리적인 형태나 자, 공학적인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모델링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 공학이나 자, 물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변수나 함수, 그리고 방정식 등을 이용해서 자, 수학적인 식으로 만드는 형태를 수학적 모델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오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면 로 x 제곱분의 로 제곱의 u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에서는 y의 1'이나 y의 2'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함수라고 하는 것을 잡았을 때 이제 만약에 이제 n개의 도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y의 n개의 도함수가 방정식에서 만약에 가장 높은 개수의 도함수라고 하면 우리는 n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y의 2' 플러스 만약에 2x의 y의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꼴 0이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도함수가 y의 1'과 y의 2'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높은 자수, 그러니까 여기는 자, 2'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이게 이제 도함수를 갖는 방정식인데요. 자, y의 도함수로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형태는 자, 편미분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로 x 제곱의 로 제곱의 u니까 이게 편도함수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는 이게 자,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자, 7번째는 이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을 풀이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일개가 우리가 제일 높은 차수의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y 1'이 있을 거고요. y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미지수를 우리가 독립변수를 x라고 두면 x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독립변수를 우리가 t라는 시간으로 의미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t가 오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y 1', y 그리고 x라고 하는 패턴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도함수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f에 x, y, y'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음함수의 형태의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 되면 되는 거고요. y' 이꼴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양 형태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헤어의 솔루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1개 미분 방정식이든 2개든 3개든 이제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y'이라고 하는 형태를 잘 모르는 변수로 두고 있으니까 y 이꼴 만약에 뭐 hx가 나올 수도 있고 bx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hx로 계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방정식 만약에 1개 동함수가 되면 1개 미분 방정식의 x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냈더니 y 이꼴 hx라고 하는 형태의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형태를 우리는 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찾았거든요. 그러면 그 형태를 우리가 XY 평면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요. 자, 어차피 미분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라고 하는 것을 찾았더니 hx 플러스 만약에 c라고 하는 형태로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c라고 하는 미지수의 모양에 따라서 주어진 해곡선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이런 hx 플러스 c꼴로 나타내어지는 경우를 일반해라고 합니다. 자, 특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런 해곡선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네, 이 특수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요 미분 방정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있다라고 하자고요. 자, 만약에 주어진 식에서 어떤 이제 x0, y0를 지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해곡선이 다 해당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이 만약에 x0, y0를 지난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일반해 중에서 요 특별한 형태의 케이스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특수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특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주어진 식의 조건에 의해서는 계산이 되지 않은데요. 일반적인 형태로 자, 어떤 식이 만족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싱귤러 솔루션이라고 해서 특이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해에 대한 개념은 해, 해곡선, 일반의 특수의 특이의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 예제 1번에서는 우리가 아직 해를 구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는데요. 자, 해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예제 1번에서는 자, y = x분의 c라고 하는 이제 해가 있는데요. 이 해는 자, x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 xy 프라임 = -y의 해임을 증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것을 해라고 하거든요. 자, y가 x분의 c이기 때문에 자, y의 자,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주면요. -x의 제곱분의 c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라고 하는 것은 y 프라임 = -y라고 하는 것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가 자, 대입을 하도록 합니다. 자, 대입을 해주면 이제 주어진 식이 x 곱하기 -x의 제곱분의 c가 되니까 -x분의 c가 되죠. 우리가 -y라고 하는 것은 -x분의 c가 되니까 두 주어진 식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그래서 요 c라고 하는 것은 xy 프라임 = -y의 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 2번은 이제 미적분에 대한 해나 해의 곡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y 프라임 = 자, 코사인 x의 해라고 하는 것이 자, y = sin x 플러스 c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은 적분을 하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y 프라임이 코사인 x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주어진 식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y 프라임을 적분하면 y라고요. 자, 부등적분을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플러스 c1이라는 것을 붙이면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을 적분하면 우리가 sin x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c2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이 y는 sin x 플러스 c2-c1인데 어차피 c1, c2는 상수라고요. 그래서 c라고 하는 형태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요 주어진 식을 뭘 해서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 3번은 이제 지수적 증가와 지수적 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A번에서는 지수적 증가라고 하는 것은 y = c의 2의 0.2의 t라고 하는 것은 y 프라임 = 0.2y의 이제 솔루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B번에는 지수적 감소거든요. y = c2의 -0.2t 승은 y 프라임 = -0.2y의 솔루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도 마찬가지죠. A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수적 증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요지는 y = c2의 0.2의 t라고 하는 것이 y 프라임 = 0.2y의 솔루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솔루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입을 했을 때 만족한다라고 배웠으니까 0.2의 c2의 0.2의 t가 되죠. 자, 요거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느냐면요. c2의
0.2의 t라고 하는 것은 y죠. 그러니까 y 프라임 이꼴 0.2의 y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y 프라임 이꼴 0.2의 y라고 하는 형태의 솔루션은 y 이꼴 c2의 0.2의 t가 되고요. 그러면 이 지수 형태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B번은 마찬가지죠. y 이꼴 c2의 마이너스 0.2의 t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역시 y 프라임은 자, 마이너스 0.2의 c2의 마이너스 0.2의 t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이 마찬가지로 y라고 했기 때문에 y 프라임 이꼴 마이너스 0.2의 y라고 하는 형태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A번에 나와 있는 형태는 y 프라임 이꼴 0.2의 y는 y 이꼴 c2의 0.2의 t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의 개형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주면 이런 형태의 개형으로 그려진다고요. 자, c의 값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자, 계속 어떻게 되느냐면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게 A의 해곡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B번이 되는 경우는 이제 C의 2의 마이너스 0.2의 T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리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해곡선 역시 자, 계속 어떻게 됩니까? 자,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내어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초기값 문제, Initial Value Problem인데요. 자, 초기에 주어진 값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초기값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1개 미분 방정식 y 프라임 이꼴 fxy라고 하는 자, 양함수의 형태로 제시되어져 있는 1개 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주면, 자, 앞에 거에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면, 적분을 이용해서 솔루션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적분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찾아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식의 솔루션 y라고 하는 형태는 뭐가 될 거냐면 어떤 형태의 함수꼴로 정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hx라고 하면 플러스 c라고 하는 형태로 자,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방정식은 자, 방정식의 해는 일반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하는 초기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 초기치 조건은 이 방정식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대입했을 때 자, 나오는 어떤 자, 값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C라고 하는 형태가 없어지게 되죠. C가 이제 어떤 값으로 고정적으로 나타내어지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해를 우리가 이 Initial Value Problem을 만족하는 특수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초기값의 형태는 자, 초기치,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되어져 있다는 값이기 때문에 자, 이게 x가 0일 때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뭐 1일 때 뭐 2가 될 수도 있고 뭐 5일 때 7이 될 수도 있고 그 값은 모르는데 일단 처음에 제시되어져 있는 조건이라고 해서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거든요. 아직 해법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4번에서는 자, 초기값 문제인데요. 자, y 프라임 이꼴 3y라고 하는 식을 만족하고 그리고 y0 이꼴 5.7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해법은 모르는데 우리가 앞에서 자, 지수적 증가와 지수적 감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솔루션 y라고 하는 것은 c2의 3 이제 변수가 독립변수가 x이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자, 이거라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 형태 그대로 해서 끝나버리면 이 형태는 일반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느냐면 자, y0가 자, 5.7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자, x가 0일 때 y가 5.7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5.7은 c2의 제로니까 c죠. 따라서 c는 5.7이라고 하는 형태의 식을 만족한다고요. 자, 따라서 이 주어진 초기치 문제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y 이꼴 5.7의 2의 3x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형태는
이제 임의의 어떤 시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이니셜 컨디션을 문제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의 특수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모델링에 대한 추가 사항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물리적 공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학적인 모델링을 만들고요. 수학적인 해법에 의해서 해를 찾습니다. 그리고 해가 물리적이나 공학적인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면 1단계로 물리적 상태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만들어야 수학적인 해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하게 될 수 있고요. 그 풀이를 가지고 물리적이나 공학적인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뭐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냐면 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이 미분 방정식과 그 응용의 본질과 목적에 따른 부분을 풀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스 문제로 이제 수학적인 풀이가 가능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스스로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카스로 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인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상태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유도해주기 위해서는 항상 물리적인 성질 또는 공학적인 성질을 반드시 언급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에서는 이제 방사능 문제인데요. 지수적 감소 형태로 나타내어집니다. 방사능 물질의 양이 0.5g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후의 시간에 남은 양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건에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 붙어야 되느냐면 물리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물리적 정보는 뭐냐고 하고 있느냐면요. 실험에 의하면 방사능 물질은 매 순간 남아있는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속도로 분해되고요. 따라서 시간에 따라 감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면 시간에 남아있는 이 방사능 물질의 양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의상 yt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줄 거냐면 시간 t에서 남아있는 방사능 물질의 양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 정보에 의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남아있는 양은 이제 비례하는 속도로 분해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y'이라고 하는 요 형태는 물질이 변화죠. 변화량을 우리가 도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변화되는 양은 현재 남아있는 양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비례 상수가 붙을 건데요. 분해되는데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를 우리가 양인지 음인지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둬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K를 양으로 두겠다라고 하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이 K는 0보다 크고 요 주어진 식은 비례상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에서 이제 방사능 물질의 양이 처음에 0.5g으로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t 이꼴 0에서 y라고 하는 값은 0.5라고 하는 형태로 제시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값은 초기치 문제, 초기치 조건이 제시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해법을 배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위로 올라와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y' 이꼴 k-ky라고 하는 식에 k는 0보다 크고요.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 y0는 0.5라고 하는 형태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했느냐면 물리적 상태를 가지고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1단계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단계의 표현이거든요.
자, 2단계의 표현을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수학적인 방법에 따라 풀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풀이법은 배우지 않았고요. 우리가 지수적 감소라고 하는 것은, 자, 솔루션 y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CE의 마이너스 KT라고 하는 형태로 풀어준다라고 했다고요. 자, 그런데 초기치 조건이 있으니까, 자, x가 0일 때, 자, y는 0.5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c는 0.5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솔루션이라고 하는 y는 0.5의 2의 마이너스 kt라고 하는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뭐라고 했느냐면, 자, 물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자, 감쇄를 하는데 이 상태가 어떻게 감쇄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요지는,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방사능 물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t를 우리가 무한대로 가자고요.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은 t가 무한대가 되고 k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kt라고 하는 것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는 이 방사능 물질의 양은 시간을 계속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양이 소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줄 때는, 자, 수학적인 형태로 공식을 만들고 수학적인 해법으로 우리가 풀고요. 그리고 이 형태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다음 1.2절. 자, y' 이꼴 f의 xy의 자, 기하적인 의미와 방향장, 그리고 오일러의 방법에 대해서 자, 가볍게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향장이나 자, 기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거는 아니고요. y' 이꼴 f의 xy라고 하는 이제 1개 상미분 방정식이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y' 이꼴 y 플러스 x라고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는 기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모든 형태의 기울기를 우리가 일일이 그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는 없는데요. y' 이꼴 y 플러스 x라고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만약에 2분의 1, y가 2분의 1이면 자, y'이라고,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이고 y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자, y'이라고 하는 기울기는 1이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로 이렇게 제시되어진다고요. 자, x가 만약에 1이고 y가 1이라고 하면 y'이라고 하는 것은 2가 되니까 기울기가 좀 더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무수히 많은 점들에서 자, 뭘 만드느냐면 이렇게 자, 기울기들을 이렇게 연결을 다 한다고요. 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 되어도 0이니까 1. 뭐 이런 식으로 자, 모든 이제 기울기 장들의 집합들을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형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연결해서 만드는 자, 해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곡선들을 쭉 연결하면 뭐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들은 자, 실수상에 존재하는 좌표평면 상에서 자, 모든 점들에 쉽게 말해서 기울기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기울기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곡선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오일러의 수치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자,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y에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자, 방정식이 제시되어져 있는 조건에서 yx0 이꼴 y0라고 하는 초기치가 제시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0, y0라고 하는 이 초기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오일러 수치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면 자, 처음에 x0고요. 자, 두 번째 x1인데 x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제시가 될 거냐면 x0 플러스 h만큼 이 거리를 우리가 h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h만큼 제시되어져 있고요. x2라고 하는 것은 x0 플러스 자, 2배 h만큼
x3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x0 플러스 3h만큼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는 x0, x1, x2 이런 형태의 값들로 이제 형태가 있다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y1이라고 하는 것은 y0에다가 플러스 자, 주어진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y 프라임 이꼴 f에 이제 관계식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xy라고 하는 형태로 제시되어져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y1이라고 하는 것은 f0에다가 플러스 x0, y0, h라고 하는 형태로 y2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어진다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여기가 y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까지의 값이 이제 결국은 뭐가 될 거냐면 h의 f의 x0, y0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x0, y0, 이렇게 주어진 식이 형성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주어진 각각의 값에 의해서 y2라고 하면 자, y1 플러스 f의 x1, y1의 h라고 하는 형태로 제시된다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면yn이라고 하는 것은 yn-1 플러스 f의 xn, yn, 마이너스 1의 h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y의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y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f의 xn, yn의 h 플러스 yn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오일러의 수치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해곡선을 우리가 그려주면 이런 형태의 해곡선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생기느냐면 요만큼의 오차가 발생하지만 이렇게 오일러의 수치해법으로도 솔루션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y 프라임 이꼴 y 플러스 x라고 하자고요. 근데 우리 아직 해법에 대해서 푼 바가 없으니까 이 주어진 식의 솔루션을 만약에 찾았더니 y가 2의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형태의 솔루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직 해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오일러의 수치해법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자는 거죠. 자, n 이꼴 0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n 이꼴 0가 되면 xn도 0, yn도 0가 되죠. 자, 그리고 y의 xn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0으로 나올 거니까 오차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네, 1이 되면 자, n이 이제 1로 가죠. 오일러 수치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y의 1이라고 하는 것은 y0 플러스 자, 이렇게 제시되어지니까 f의 xy라고 하는 것은 y 플러스 x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y1은 자, 0 플러스 0가 되죠. 그래서 0이라고요. y의 2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제시되어져 있는 조건에 의할 것 같으면 자, y1 플러스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f에 뭐가 돼야 됩니까? x1, y1의 h라고 하는 형태로 제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자, 1은 이제 0.2가 되죠. 쉽게 말해서 여기는 왜냐면 h가 0.2라고 했기 때문에 0.4가 되죠. 0.6이 되죠. 0.8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내시게 되고요. 자, y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조건에 의할 것 같으면 y1은 자, y0 플러스 f의 x0, y0, h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y2는 y1이 0라고 했으니까 0에다가 이제 앞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조건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죠. 자, f에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제 여기 이 조건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f에 x1, y1의 h가 0.2라고 했다고요. y1은 0이지만 x1은 뭡니까? 0.2죠. 그러니까 이 값은 0 플러스 0.2 곱하기 0.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주어진 조건에다가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해주면 y2는 0.04가 됩니다. 자, 또 y3를 우리가 계산을 하자라고 하면 0.04에다가 플러스 f에 x2, y2에 0.2가 되죠. 그러면 요 값은 0.04에다가 플러스, 자, x2는 뭐가 되느냐면 0.4고요. y2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0.04였거든요. 그러니까 0.44 곱하기 0.2가 되죠. 그래서 요 값 계산해주면 0.128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자, 똑같이 y4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0.274라고 하는 형태로, 자, 오일러 수치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yxn이라는 거죠. 솔루션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2의 x승에 x-1이라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자, 그대로 대입을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대입은 직접적으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처음에 x0가 되면 자, 요 주어진 식이 자,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0이 됐다고요. 1-0-1이니까 0이죠. 자, x1이 된다고요. 그러면 2의 x1, 그러니까 y가 2의 x1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x1은 얼마냐면 0.2가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2의 0.2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쫙 다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랬더니 자, 주어진 관계식에 의해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0.021이 나오고요. 또 똑같이 대입하면 0.092가 나오고요. 0.222가 나오고요. 그리고 0.426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만큼씩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라고 하는 것은 0.021, 0.052, 그리고 0.094가 되고요. 0.152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 나간다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해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방법으로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오일러의 수치해법을 가지고 요 단계 오차가 어느 정도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무한대로 가면 주어진 솔루션의 해의 모양이나 오일러의 수치해법으로 나와 있는 해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거의 근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일기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기 전에 자, 도함수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방향장을 이용해서, 근데 물론 그 형태는 우리가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카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자, 해법 솔루션의 해곡선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오일러의 수치해법을 가지고 계속 항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뒤에 배우는 해의 솔루션의 모양이랑 오차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섹션부터는 이제 일기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